자, 오늘은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로맨스물에 있어서의 Y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캔들은 복합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코 플롯을 뼈대로 갖고 있지만 거기에 미스테리도 들어가 있고요, 스릴러도 복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스테리하고 스릴러는 자주 결합되는 장르이지만 로코에서 이 두 장르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좀 당황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새로운 시도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장르가 복합되면서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시청률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르가 로코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겠죠. 최치열이라는 일타 강사가 나오고요, 남행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후의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치열은 드라마 안에서 구체적인 동네가 나오진 않지만 누구나 대치동을 연상할 수 있는 학원 1번지의 동네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학 일타 강사입니다. 따르는 별명은 일조 원의 남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미혼이고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인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섭식장애를 갖고 있고 수면장애도 겪고 있죠. 결코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의 비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진심을 다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는 굉장히 가난했고 현재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바라고 욕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이 장애들을 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던 여학생 하나가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자살을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면장애로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악몽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최치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입니다. 남행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그렇게 딱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태솔로일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리고 간 조카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고 장애를 겪고 있는 남동생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손맛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도 합니다. 조카는 잘 케어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명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전교 상위권의 학생으로 자라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이 되면서부터 남행선도 조카를 좀 더 잘 케어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그냥 조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지 못했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행복한 삶 혹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나 경험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도 일정 부분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입니다. 최치열과 남행선은 로맨스 주인공답게 첫 만남은 굉장히 안 좋은 전형적인 그러한 만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행선이 팔고 있는 반찬만으로 섭식장애가 해결이 되는 이 정도의 접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로맨스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조연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최치열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연상에, 게다가 조카이지만 딸로 키웠기 때문에 유부녀
최초로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는 남행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이것을 채워주는 거는 이 반찬 가게를 할 수 있었던 남행선의 손맛이 유전된 어머니의 사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 최치열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현생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외롭고 가난했던 시절에 오직 하루에 한 끼만 먹던 시절, 최치열이 유일하게 애정과 사랑과 격려를 공급받았었던 것이 그 동네에서 밥집을 하던 남행선의 어머니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최치열이 남행선의 반찬을 먹었을 때에 밥을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무언가 그것이 위로가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벽을 치는 최치열에게 오지라퍼인 남행선이 자꾸 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치열에게는 자꾸 남행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그녀의 밥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에 그가 받았었던 좋았던 경험, 인생에서 유일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었던 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이 밥으로 회상되면서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남행선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행선이 최치열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핍이 있는데 최치열은 재정적으로 건물을 사서 에어컨을 놓아준다거나, 남행선이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경험을 하게 해준다거나, 수험생의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최치열을 통해서 공급받는다거나,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데, 그 결핍이 채워지면서 호감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벤셔널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드하다거나 익숙하게 너무 많이 봐왔다거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치열이 남행선을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입맛, 밥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남행선이 최치열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자극해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양쪽 다 모두 고전적인 설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가 어떤 사회고발적인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미스테리가 있고요, 로코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살인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텐션을 높여주고 있고, 연상연하는 이제 더 이상 독특한 설정이 아니지만 유부녀인데 어떻게 끌릴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최치열이라고 하는 완벽해 보이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거의 본능적 결핍에 대해서 채워주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양쪽 다 고전적인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워 보이는 설정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로맨스에서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 드라마의 후도 신선하게 잘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Y라고 하는 부분은 고전적인 설정으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더 씌워서 새로워 보이는 그러한 설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물의 설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찾겠다, 남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혹은 조금 뒤틀어서 새로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하나의 장르 안에서 장르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